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봅시다. 무면허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무면허 운전의 금지, 무면허 운전의 유형,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다든지 이거 뭐 좀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어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운전 하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시를 한번 봅시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하거나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 동그라미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특징에 응하여야 된다. 응하여야 되는 밑줄요. 경찰 공무원은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는 응하여야 된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당한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밑에 보시면요. 운전이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밑줄 0.03% 이상은 술에 취한 상태 그러니까 0.03%는 술에 취한 상태. 그 다음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의 요구, 면허증 제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시 보면 그 밑에 대시 하나, 둘, 세 번째 줄 오른쪽 보면 필요한 조치 밑줄 필요한 조치 면허증 회수한다. 면허증 회수 그 다음에 차를 이동시키고 그죠? 이 사람 술이 엄청 취했어. 그 다음에 불면은 막 나와 0.1, 0.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운전 안 할 것 같습니까? 내일부터 안 할게요 하고 뭐 차 몰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말을 안 되니까 그럼 키를 뺏고 그럼 차를 이동시키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막는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결적 사유 및 기간 음주운전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운전 중 사람을 사상부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에는 5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술에 취한 사람으로서 2회 이상 하면은 2년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1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뒤에 자세하게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외우지 마시고요. 다음에 나올 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보면 결격기간이라는 것은 뭐하냐면 우리가 술 먹고 운전면허 취소되면은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취소됐어. 그럼 내일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하면은 운전 잘하죠. 그죠? 뭐 다 알잖아요. 그럼 이런 시험, 뭐 실기 시험 다 합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럼 뭐 취소된 의미가 뭐야?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결격 기간을 두는 겁니다. 한번 취소당하면 잘못한 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5년 뒤에 시험 칠 수 있게끔 5년까지는 운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결격 기간을 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44페이지 보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결격 기준에서 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딴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봅시다. 특히 이제 결격 기준은 뭐 운전면허 취소 정지 결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내용을 다 모아놨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 봅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100일 면허 정지, 그죠? 10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벌점. 여기서 벌점이라는 것은 100일 그 날짜하고 벌점 같아요. 100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가 가능하다. 결격 기간은 1년.
1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1년 슬래시 물결무늬 1, 물결무늬 500 이거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금액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0.08에서 0.2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결기 기간 1년. 그 다음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결기 기간 1년. 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대인 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 결격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네 개 있죠. 점 스탑 표시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는 지금 면허 100일 면허 제일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면허 정지, 100일 면허 정지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결격 기간 1년짜리도 있고 막 이렇죠. 그다음에 0.2% 이상이면 면허 취소 때 결격 기간 1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1년 있고 뭐 100일 면허 정지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 섞여 있는 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대인 사고라는 것은 사람이 다쳤어요. 사람이 다치면 이 테이블에서 전부 다 면허 취소로 다 바꿔야 돼. 면허 취소로 다 바꿉니다. 결격 기간은 몇 년? 다 2년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0.03에서 0.08 미만 100일 면허 정지 벌점 취소 가능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대인사 사람이 다치면 그냥 면허 취소가 되는 거죠. 결격 기간 몇 년? 2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과란대 운전 금지. 과란대 운전 금지. 이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운전면허 결격사는 기간. 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위험 행위 금지. 자동차 읽어볼게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거 많이 봤죠, 그죠? 많이 봤죠.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다른 사람 요 밑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합니다. 불특정 다수. 누구를 막 딱 찍어서 한 게 아니라 공동위험 행위 금지란 것은 그냥 불특정한 사람, 누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어. 그냥 내가 신나게 다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공동위험 행위이다. 그래서 공동위험 행위를 한 운전자나 주다 동승자는 2년 이하, 동승자도 해당됩니다. 동승자도 해당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도 숫자 다수입니다.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 왜? 객관식이니까. 다음 페이지 운전면허 취소 등 처분. 취소 처분 기준은 동물미 행위로 구속됩니다. 정지 처분 개별 기준은 공동위 행위로 형사 입건됩니다. 벌점 40점. 형사 입건된다는 것은 뭐 따로 별다른 의미를 그냥 접수입니다. 접수. 형사 입건된다는 말은 형사과에 대장에 접수되면 그게 입건이다. 입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벌점 40점 된다. 그 다음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안전운전 의무. 이거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단속용 기능방해 금지. 그 다음에 벌칙 6개월 이하 징역 200만 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운전, 친환경, 경제운전, 안전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 차가 왕왕거린다든지 이런 게 경제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폭운전 하지 말아라. 난폭운전이 뭐냐? 봅시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갖고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가는 밑줄요. 둘 이상의 행위를 어떻게?
연달하거나 둘 이상 행위를 연달하거나 하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두 개를 연달하거나 하나를 막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그런 경우에 남통문제가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당하는 경우, 또 다른 사람 불특정인 이것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성 침범 이런 것들을 연달하거나 반복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외울 수는 없겠죠, 그죠?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외울 건 없어. 그 다음에 밑에 당장 표시 1년 이하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 숫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비교해서 보복운전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요거는 비교해서 봅시다. 보복운전은 형법에 해당됩니다. 형법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 위에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 동물입니다. 상대방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손괴를 가하는 행위. 이건 형법에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 딱 그 사람, 그 차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괴롭히는 경우에는 보복운전이 됩니다. 이거는 처벌 수위가 높아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운전자의 준수사항.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열심히 많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가시광선 투과율 앞면 착륙률은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0%보다 낮아야 되는 건지 높아야 되는 건지 헷갈릴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해놨습니다. 앞면 착륙률이 투과되는 게 70%보다 낮으면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으면 안 된다. 너무 어두우면 안 된다. 그래서 70%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률이는 40%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전면유리보다 좌우 착륙률이 훨씬 더 어떻다? 어두워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된다. 어두워도 된다. 앞유리는 어두우면 안 된다. 옆유리는 앞유리에 비해서 상당히 어두워도 된다. 그게 기준이 40% 정도는 투과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부착장치 기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운전석을 떠나는 원동기를 끄고 즉 엔진 시동을 끄고 그 다음에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는 등 파킹 레바를 당기고 또는 파킹 레바를 밟고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말은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바퀴에다가 고일목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핸들을 돌려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받쳐놓는다든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시건 장치를 잘 하라 이런 말이죠. 외부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어린이들이 그냥 장난친다고 운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잠궈라 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 중요합니다. 네 가지 중요한다.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여했죠, 그죠? 그럼 네 가지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과실이 있는 거면 사고 나면 과실이 있어요. 그 문을 확실히 안 잠그고 어린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조작하다가 차가 뒷바퀴를 내려가서 사고가 났다, 애가 다쳤다, 그러면 운전자 과실이 있는 거죠. 나는 거기 없었는데 해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네. 3페이지.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항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동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히 높이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경주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급 출발해서 와 하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드리프트라고 하죠. 드리프트 맞죠? 드리프트 해서 그냥 차를 엔진을 왕왕왕 한 다음에 신호가 딱 되지만 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원동기 동력을 차에 바퀴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즉 중립 상태에서 원동기 회전수 RPM만 높이는 경우 있죠. 훅가시라고 하죠. 일명 훅가시 막 왕왕왕 거리는 경우 있잖아요. 되게 시끄럽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연속적인 경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딱히 중요한 건 없네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운전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그 핸드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해도 된다. 법령은 항상 그래요. 하지 말아 해놓고 요건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해도 되는 경우가 뭐냐?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당연하죠. 뭐 차가 정지하고 있으면 핸드폰 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긴급 자동차 운전하는 경우 뭐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범죄 재해 신고, 안전운전에 상해 주시하는 장치로서 대통령에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핸즈프리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 핸즈프리가 나왔죠. 핸즈프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차에 다 있죠. 그러니까 블루투스도 있고 다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써라. 이런 이제 핸드폰 들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핸드폰 이야기고 그 밑에는 그 영상 표시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영상 표시 장치 우리가 DMB나 또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 이거 이야기죠. 우리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뭐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TV도 보고 그거 보면 안 되죠. 운전 중에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이야기입니다. 보면 안 된다. 근데 안 되는데 볼 수 있다. 허용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즉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차가 정지하고 있으면 봐도 된다. 영상을 봐도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해놓은 영상 표시 장치에 다음에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그 밑에는 대시를 점으로 바꾸세요. 점 3개 바꾸세요. 지리 안내 영상, 교통정보 안내, 내비게이션이죠. 그 다음에 국가 비상 상태, 재난 상황을 알리는 경우 운전할 때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 중 후진할 때 뒤에 영상 보이죠, 그죠? 그런 경우는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어. 즉 운전하면서 영상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고요. 그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봅시다.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첫 번째 자동차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 시트벨트,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놓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쭉 해놨습니다. 그죠? 안 해도 되는 경우 한번 대충 볼까요? 부상, 질병, 장애, 임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후진, 요거 밑줄요. 자동차가 후진할 때 어떤 사람은 안전벨트 하고 후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후진할 때는 뭐 안전벨트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경호, 투표, 우편물.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주치, 양벌, 보험 등을 좌석 안전띠를 매도를 할 수 없는 때 승객이 술에 떡이 돼가지고 죽어도 못 매겠다는데 그럼 차 안 갑니까? 그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 허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자에게 너무 이까지 요구를 하면 버스 자체가 갈 수가 없으니까 허용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행안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 헬멧이야. 헬멧.
다른 것도 인물 보호 장구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헬멧을 이야기하는 거죠. 헬멧. 보면 좌우상하 충분히 시야를 가질 것, 뭐 헬멧을 쓰더라도 잘 보여야 된다. 이거 다 중요한 것 별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쭉 아무튼 헬멧 쓰고도 잘 보이고 잘 들리고 그다음에 뭐 이상 없고 뭐 튼튼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 쭉 하다가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요거만 시험에 나오죠. 요거만. 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시험 낼 게 없죠. 무게는 2kg 이하일 것, 3kg 이하일 것, 2kg 미만일 것,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유치하게 시험 나옵니다. 두 가지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 책의 한 중간쯤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운행용 기록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용 자동차, 사업용이는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뭘 해야 된다? 운행 기록기를 설치해야 된다. 운행 기록기. 다만 최대 적재는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와 경형 소형 특수 자동차는 제외한다. 밑줄도 중요합니다. 운행용 기록기에는 사업하면 다 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은 운행 기록기에 다 서셔야 돼. 대신 근데 1톤 이하는 안 해도 된다. 운행용 기록기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2톤짜리의 트럭을 내가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럼 안 해도 되겠죠? 자가용으로 쓰는 거는 안 해도 된다. 트럭인데 내가 자가용으로 쓰고 있어. 사업 안 해. 그런 경우에는 운행용 기록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자전거에 대한 범칙금이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나왔으니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도 처벌당한다. 0.03% 이상의 경우는 3만 원 범칙금, 측정 불응하면 10만 원 범칙금. 그러니까 돈을 뺏기려면은 부는 게 낫겠죠. 3만 원 범칙금 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타는 것 중에 뭐 음주운전 처벌 안 되는 건 농기계밖에 없어요. 농기계 술을 그렇게 음주운전 하고 싶은 분은 경운기를 사셔가지고 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어린이 통학 버스의 특별보호 봅시다. 용어의 정의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중요합니다. 일단 별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뭐냐? 적색 4개 등이 깜빡깜빡 전멸하는 방법 중요하고요. 장치 작동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된다. 즉 적색 4개가 전멸하는 경우에는 그 차로 바로 옆 차로에 통행하는 차도 어떻게 알아? 적색 4개가 깜빡이는 경우에는 그 옆에 차로 가는 차도 이 차도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자, 이 차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차는 지금 반대로 오고 있어. 그래서 일로 오고 있죠.
얘는 이러고 적색 4개가 전멸되는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얘도 어떻게 하라? 얘도 일시정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황색 전멸 표시, 즉 황색 전멸, 황색이 전멸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떻게? 빗줄, 앞지르지 못한다. 앞지러 가지 못합니다. 앞지르지 못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하는 자는 하늘경찰서장의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승차는 9인승 이상 밑줄 동그라미 9인승 이상.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1항에 따라 발급받은 1항 이런 거 몰라도 돼. 몇 조 몇 항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밑줄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신고증명서를 어떻게 차 안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후에는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봅시다. 의무. 운전자는 운전한 사람이고 운영자는 운전자가 있으면 어린 그 유치원 원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이제 어린이 버스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을 운영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봅시다. 세 번째 동그라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다음 각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영하여야 하며 밑줄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즉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운영자한테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죠? 운전자한테 자꾸 뭐 하면 운전자가 뭐 합니까? 그래서 운영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동그라미 내려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별표가 지금 5개가 있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교직원 그리고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직원, 학원 강사, 체육시설의 종사자, 그 밖에 뭐 지명한 사람, 요 5사람은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그죠? 경식 나오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 희한한 사람 하나 끼워 넣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나열되는 거니까 배우셔야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안전교육은 처음에 하는 거고요. 정기 안전교육은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보시면 2년마다 요 동그라미 2년마다 동그라미 하세요. 아는 사람 있네.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